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공방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군에서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아예 내놨습니다. 네. 그 진작에 내놨으면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됐을 텐데 조금 그러게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이제 1인이 민원실에 이제 물어봤다. 예, 문의를 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었다는 건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예. 했다는 거고, 네네.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는 거는 물어본 과정을 거죠. 물어봤다는 거고. 예. 여기서는 물어봤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보고서 나온 걸 보면 예. 그 민원 처리 결과 보고서 같은 성격의 보고서를 보면 문의를 했고 그걸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예. 이것은 정보의 확인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민원실에 청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기자 시절에 민원실에 뭘 접수를 시킨 적이 있나? 대개는 뭐 대변인을 불러서 얘기를 물어보든지. 그렇죠. 예, 청탁이라고 하면 방법은 은밀하게, 대상은 고위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공개된 민원실에 있는 사실 민원 접수 창구에 계신 분은 어찌 보면 콜센터 직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어떤 민원이 왔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실에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가지고 청탁이다. 법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뭐 직권남용, 예. 또 업무방해, 강요, 심지어는 김영란법까지 다 검토를 해봐도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A 상사람 분의 그 기록을 보면 아무튼 본인이 하는 게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한 것 같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문의를 해와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상세히 설명했고 다음부터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접 해라. 이렇게까지 안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본인이 미안해하니까 민원을 부모님이 넣으셨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또 넣었다로 가지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서 어떤 부분을 잡아 쓰느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휴가를 간 거와 휴가를 연장한 거 이게 제일 핵심 부분이죠. 네. 그 휴가를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사실 수술도 안 하면서 대단히 큰 특혜를 얻어서 휴가를 간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수술 기록이나 이런 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병가를 연장할 때 구두로 가능한 거냐. 근데 국방부에서는 구두로 서류 없이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군 병원에서 요양 심사 없이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휘관이 30일 내에 질병 휴가를 구두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나왔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청탁이 아니라 그냥 소위 요즘 시샘말로 하면 뺑뺑이 돌려서 추첨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왜 혼란스러웠냐 하면은 어쩌다가 찾아낸 한 구절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하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국방부가 전체 규정들을 하나씩 쭉 열거하면서 이제 설명하니까 조금 쉬워졌습니다. 아마 군병원의 요양심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 이제 민간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랍니다 하면은 뭐 그런 때 띄워준다든가 그런 거인 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휴가에 관련된 거니까 그게 필요 없었다. 네, 질병 휴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명은 쭉 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장관에게 이거 장관이나 또는 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의 압력 아니냐? 특혜를 갖다 요청한 거 아니냐 이제 이 판단이 남아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또는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의혹이지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게 어찌 보면 토끼 사냥하는 것 같은 토끼 굴 앞에서 연기를 피우면 사냥을 할 때 여우나 토끼 사냥을 할 때 굴 앞에서 연기를 피워서 토끼나 여우가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기는 계속 피우는데 그 굴 안에 토끼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는 확실한 근거를 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토끼가 있나 보다, 여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 내지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가 따옴표 보도를 하는 거죠. 예. 야당 쪽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언론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따옴표를 쳐서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으니까 이 굴 안에는 토끼가 있을 거야, 여우가 있을 거야, 곰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의혹이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신 변호사님 이제 따옴표를 딱 쳐가지고 본인의 말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누구의 네네. 말을 집어넣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네. 소설 쓰시네 예, 이런 그런 말이라든가 일체 휴가에 관여한 적이 없다. 예.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뭘 민원실에 물어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 뭐 진위를 보자면 추 장관이 휴가에 관여한 적 없다. 그러니까 압력이나 청탁을 한 바 없다라고 그런 하는 뜻인데, 말인데 예. 이제 문의를 한 것도 그 장관이 문의하면 문의한 것 자체도 압력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대체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에는 증거가 없는데 위법, 대체로 예. 태도의 문제 내지들은 뭐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점점 네. 저 의혹을 키워가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휴가와 그다음에 수술과 수술 후 가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엉뚱한 쪽에서 터졌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다친 무릎을 가지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조선일보가 했거든요. 네, 그 뭐 공장에 어느 자동차 공장 다닌다고 전부 다 볼트너트를 조이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추 장관 아들은 사무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무릎 그 부상과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부상과는 관계 없다라고 구단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명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의혹을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해명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예. 언론에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유럽 축구에 상당히 몰입해 있었고 네. 그게 꿈이었다고 하는 거는 다들 기자들도 아는 얘기인데. 아는 사실이죠. 예.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축구단에는 축구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이외에 다른 스태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유럽 축구에서도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분야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릎과 스포츠 마케팅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예. 그게 근무하지 못할 조건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에 가서 실제 공부도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스포츠 마케팅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아마 뽑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픈 무릎 가지고 축구단에서 하면서 이제 네. 그러니까 어뜻 들으면 그래 진짜 그럴 듯하죠. 뛰어다니지도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불이 엉뚱한 데로 이제 옮겨 붙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 아마 네. 자녀가 군 면제를 받은 것 같은데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뭔가 슬쩍 가려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네, 페이스북에 소상하게 사연을 밝혔는데요. 그 사연을 밝히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불편한 자녀의 사생활인데 개인 정보를 다 결국은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문제는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은 이렇게 한병도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나 예. 또는 윤미향 의원, 정의원 사태에서도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은 최근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으로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다. 아까 말씀드리는 건 따옴표 보도 예. 하는 경우도 그냥 따옴표했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검증할 책임이 저널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히 죄송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정말 심각한 장애를 갖고 네. 있어서 늘 바라보는 심정도 아플 텐데 네. 거기에 군대를 몰래 빠져나왔다, 군대 안 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네. 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정말 당혹스러웠을 거고 아팠을 건데 참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결국은 언론이 치고 빠지고 뭐 연기 피운 다음에 뭐 안 나오면 고만이지라는 예. 태도를 계속 보이니까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또 윤미향 전 정의원 대표도 그렇고 소송 걸 건 소송 걸고 분명히 아마 언론에 대해서 상대를 해야만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 취재했으면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았을 만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가서 승려와 함께 셋이서 만났다. 셋 중에 한 사람한테만 확인을 해봤으면 그런 기사가 안 나갔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의연 같은 경우는 하룻밤 수천만 원의 술값을 지불을 했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인 취재 제대로 한번 했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는 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전에 브라질 같은 데를 가서 좀 상황을 보니까 언론 중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언론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처분이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브라질은 언론 중재에서 처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각 이 보도에 허위가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즉각 좀 빠르게 좀 판단을 해주면 이런 식의 속보 경쟁에 내몰리면서 확인 취재조차 안 하는 이런 식의 좀 보도 관행은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언론으로서 이제 보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가능한 한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라와 잘못 쓴 게 확인되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정정하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언론 스스로 안 지키니까 이런 일까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